있습니다. 제3강 목차는 3-1 대기 오염물질, 3-2 실내 공기 오염물질이며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기 오염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대기 오염에 대하여 대기 중에 인공적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하여 오염 물량과 그 농도 및 지속시간이 어떤 지역 주민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당 지역에 보건상 이해를 미치고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서 도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염 물량이라는 것은 오염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해라는 것은 위험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기 오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역사는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심각한 대기 오염의 문제는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1273년경 매운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런던에서는 석탄 사용을 금지하였고 14세기 초 영국의 에드워드 1세는 국회 회기 동안에 석탄 연소를 금하기까지 하는 등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왕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대기질의 개선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주요 대기 오염 사건들을 표 3-1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약 5일간에 걸쳐서 벨기에의 무주에서 이산화황이 9.6에서 38.4 ppm이 오염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평상시 사망자 수의 10배에 해당하는 6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전 연령층에 급성 호흡기 자극성 환자가 발생했으며 호흡곤란 사망자는 만성 심폐질환자와 가축, 새, 식물들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1948년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약 6일간 미국의 도로라에서 이산화황 미립자가 오염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전 연령층에 자극 증상이 발생했고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만성 심폐질환자, 해수환자, 호흡곤란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950년 11월 24일 하루간인데요. 멕시코의 포자리카에서는 항아수소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전 연령층에 자극 증상이 발생했고 22명의 사망, 320명의 입원 환자가 치료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번째,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동안 영국의 런던에서 이산화황 입자가 오염되었으며 이때 전 연령층에 심폐성 질환자가 발생해서 입원 환자가 급증했으며 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954년으로 날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이 오염됐는데 이때는 눈, 코, 기도, 폐 등의 점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 자극으로 불쾌감이 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6년 11월 24일에서 30일까지 약 7일간 미국의 뉴욕에서는 이산화황 입자가 오염이 되었는데 이때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상으로 대기 오염 사건들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의 경우 사람들의 활동과 건축 자재 등과 같은 오염 물질이 발생원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지만은 오염 물질의 거동, 특성에 따라서 그림 3-2와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이 거동이라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기 오염 물질은 크게 입자상 오염 물질과 가스상 오염 물질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입자상 오염 물질은 다시 고체 입자와 액체 입자로 구분되고, 고체 입자는 미생물 입자와 생물 입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고체 입자의 미생물 입자는 일반 분진과 섬유상 분진으로 세분화되고, 고체 입자의 생물 입자는 일반 꽃가루와 진드기, 알레르겐, 진균, 세균, 바이러스로 세분화됩니다. 또한 액체 입자는 연무와 액젓으로 세분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스 오염 물질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구분되는데, 먼저 유기화합물에는 포름알데히드, 툴루젠, 벤젠 등으로 구분이 되며, 무기화합물에서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유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으로 세분화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입자상 고체 입자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지, 더스트는 입경,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0.1에서 10마이크로의 고체 입자로서 분쇄, 폭발, 톱질, 연마 등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또한 이 먼지에는 시멘트 먼지, 톱밥, 탄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재라는 것은 석탄이나 연탄이 타고 남은 재를 탄재라고 합니다. 자, 훈제품이죠. 이 훈제품은 입경이 0.03에서 0.3 마이크로의 고체 입자로 승화, 증류, 소성, 연소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한 응축으로 생성이 됩니다. 또한 액체나 기체 안에서 떠서 움직이는 미소 입자 또는 미세 물체의 불규칙한 운동을 우리는 브라운 운동이라 하는데, 이 브라운 운동을 하면서 상호 응집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응집이라는 것은 한 곳에 엉켜서 뭉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훈연의 종류에는 납을 가열해서 만든 가루, 또 남유리, 유약, 축전주 등에 쓰이며 약품 제조의 원료인 산화납, 화학식으로는 PbO가 되죠. 그리고 아연 입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매연, 스모크입니다. 이 매연의 입경은 0.05에서 1마이크로의 고체 입자로 탄소 함유 물질의 고온 연소 시에 산소 부족의 불완전 연소로 생성이 됩니다. 또한 매연은 도로와 공장 주변 지대의 대표적인 오염 물질로서 석탄, 석유,
목재 또는 다른 화석 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되는데요. 이 화석 연료라 하면은 연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화수소를 포함한 물질로서 오래전에 땅속에서 묻힌 생물로부터 만들어진 화석에서 나오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상 액체 입자인 중 하나인 연무 미스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연무 미스트는 연무의 0.5에서 3마이크로의 액체 입자로 증기의 응축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또한 액체 방울이기 때문에 표면 장력에 의해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액체의 표면이 가능한 작은 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수축하려고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스상 입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황이죠. 이산화황, 솔프르 다이오사이드죠. 이 황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 6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며 농도로 환산하면 대략 260ppm이 됩니다. 이 황의 연소로 형성되는 무색의 불연가스가 이산화황이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나며 종종 제품의 산화 방지제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이산화황은 대기 오염 사건인 런던 스모그 사건의 원인 물질로서 가장 대표적인 대기 오염 물질 중 하나가 되는데요. 이 대기 중 SO2는 약 30%가 황산염으로 전환되며 평균 체류 시간은 1에서 4일 정도로 짧아서 온실가스와 같은 지구 규모의 환경 오염 문제보다는 산성비와 같은 국지적 오염에 대한 영향이 큰 것이 이산화황이 됩니다. 가스상 입자의 종류별 발생원 및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표 3-2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스상 입자의 종류별 주요 발생원 및 특성에 대해서 표 3-3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설명된 부분하고 좀 이렇게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염 물질 중에 이산화황 SO2죠. 화석 연료 연소로 발생을 하고 무색의 자극적 냄새와 산성비 원인 물질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산화분 NO2죠. 차량 등 연소 기관에서 발생을 하고요. 갈색의 기체, 화학 스모그와 산성비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CO죠.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발생하고 무색 무취의 기체입니다. 오존은 O3죠. 그래서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 등의 광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학 반응이라는 것은 물질이 빛을 흡수해서 그 에너지로 일어나게 되는 화학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2차 오염물로 파란 색깔을 가지며 자극적 냄새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HC 탄화수소죠. 이거는 솔벤트, 증발,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벤트라는 것은 용제죠. 용제로서 무색의 가솔린 냄새가 나는 액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대기에서 높은 오존 농도와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화학 스모그라는 것은 석유 연료가 연소된 후에 빛을 받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생물에 유해한 화합물이 만들어져서 형성된 과학적 반응의 생성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실내 공기 오염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공간, 즉 주택, 학교, 공공건물, 사무실, 병원, 지하시설물, 교통수단 등에서의 공기 오염을 말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에는 분진, 흡연, 중금속,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포름알데히드, 성면, 유기탄소, 미생물, 악취 등이 있습니다. 이 실내 공기 오염 물질별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fine particles죠. 미세먼지는 수백 마이크로의 부유성, 고체와 저증기압의 액체 입자로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보면 성면, 알레르겐, 담배 연기, 화분, 미생물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지를 크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총먼지는 TSP라고 하죠. 그래서 50미크론 이하의 입자를 우리는 총먼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10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를 우리는 미세먼지 또는 PM10이라고 합니다. 또한 2.5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PM2.5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극초미세먼지는 0.3 마이크로 이하의 입자를 말하며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극초미세먼지 크기에 해당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주요 실내 공기 오염 물질별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돈의 특성은 무색, 무치의 기체로 액화되어도 색을 띠지 않는 물질입니다. 또한 흙, 시멘트, 대리석, 모래, 진흙, 벽돌 등의 건축 자재 및 우물, 동굴, 천연가스 등에 존재하며 이들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나돈 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건축 시에 방사능 물질이 적게 섞인 모래와 시멘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 지하실은 바닥이 갈라진 틈이 없도록 방수 처리나 이런 마무리 처리를 잘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기 장치 설치 및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서 내부에 좋지 않는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 특성은 자극치가 있는 무색의 기체이며 물에 잘 녹고 살균 방부제로도 이용을 합니다. 주 발생원은 일반 주택 및 공공 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 섬유 옷감, 실내 가구의 칠, 난방연료의 연소 과정과 흡연, 생활용품 또는 접착제, 의약품 등에서 방출되며 접착용 합성수지의 원료도 사용합니다. 이 포름알데히드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요. 첫째, 단시간 노출 시에는 눈, 코, 목에 자극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장시간 노출 시에 때는 기침, 설사, 구토, 피부 질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결과 발암성이 나타났다고 하니 사람들도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성면, 에스베스토스죠. 이 성면은
마그네슘을 함유한 규3년 광물인 삼운석과 조황 광물의 하나인 안갈색 또는 흑색인 각섬석으로 분류되는 광물 규산염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화학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석면은 과거에 건축 자재, 아스팔트, 타일, 전기 제품, 냉난방용 단열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석면 분질의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피부질환, 석면증, 석면증이라는 것은 석면 가루를 흡입해서 발생하는 진폐증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중피증, 중피증은 중피세포로 둘러싸인 흉막, 복막, 심막 따위 발생하는 종양이죠. 그 다음에 편평상피암이라는 것은 피부나 구강점막, 이와 장 등의 표면을 싸고 있는 상피세포 중 평평상미로 된 암의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석면에 직접 노출된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폐암 환자가 발견됐다는 것에 각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카본 다이옥사이드죠.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기체로서 실내 공기의 오염 상태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제실자의 호흡에 의해서 생산되며 폐를 통해서 배출되고 그 생산량은 거주자의 활동에 따라 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공간에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통이나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것이며, 연소기구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발생원으로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 주신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실내 공기 물질 외에도 참고해야 될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표 3-4에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설명한 실내 공기 물질을 포함하고 참고할 오염물질을 아래 같이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3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